배터리가 나갔네요. 아, 나 참네.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다들 놀라셨겠네요. 어디서부터 아, 진짜 배터리는 또 왜 문제야? 아, 돌아버리겠네. 예, 이번에는 좀 빨리 눈치를 챘죠? 네, 다행스럽네요. 예, 어디까지 얘기를 했나요? 자, 하던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마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자신의 판례를 뒤집지 않는 한, 기존 판례를 뒤집지 않는 한 한덕수가 살아올 가능성은 없다. 탄핵 사유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한덕수는 끝났다. 라고 말입니다. 기존의 판례를 헌재가 뒤집는다. 그것은 사실상 헌재가 정치질을 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유에 따라서 헌법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 그 경우만 있을 뿐이고 헌재가 정말 헌법과 법률만 생각한다면 한덕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이 네 번째 주제에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나가면서 잠시 흐름이 끊어졌죠. 한덕수는요, 너무나도 선명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스스로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위헌이라고. 한덕수는 이 네 가지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란 방조, 그리고 내란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혐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한 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한 거, 그리고 한동훈과 이른바 공동임시정부를 운영하려 했다는 점. 왜? 그 내란 직후에 한동훈이가 한덕수하고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 적 있죠. 윤석열이는 제끼고 사실상 한동훈이 지가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라고 설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윤석열이가 판을 뒤집어 엎죠. 결국 한동훈이는 쫓겨납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서 한동훈과 한덕수가 이른바 한한 공동임시정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국정 운영을 지들 둘이서 하려고 그랬어. 근데 한동훈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한덕수하고 한동훈이가 공동임시정부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한동훈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안 하기로 또 했단 거지. 자, 그런데 윤석열이 갑자기 판을 엎어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해버리죠. 결국 아슬아슬하게 탄핵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무튼 이때 한동훈과 공동임시정부 하기로 했다는 거. 이거 헌법과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가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보세요.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탄핵을 피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 내란 방조했다는 건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 억지로 한덕수는 나는 내란 방조한 게 아니라 내 딴에는 열심히 반대했다. 내가 힘이 부족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 그럼 나머지 3개는 이거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거부, 이거 불법이에요. 상설특검은요, 대통령한테 거부권이 없습니다. 임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 임명을 해야 돼요.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임명 안 하고 버텼죠. 불법이에요. 탄핵 사유 명백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더 말할 것도 없죠. 한동훈하고 어쩌고저쩌고 꿍짝꿍짝한 거 이거 당연히 위법이죠. 명백해요. 이거 3개는. 1번이야 도망갈 구멍이 있다 치지만 나머지는 도망갈 구멍도 없어. 너무나도 이거는 탄핵 사유로 명백합니다.
실제로 한덕수 군은 지난번 헌법재판소 그 공개 변론에 나와가지고 내란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내란에 가담 안 했다. 요 얘기만 집중적으로 얘기했고 다른 적폐 언론들도 이 얘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나머지 세 개죠.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 이 부분은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핑계거리가 딱 하나 있죠. 위헌은 맞는데 탄핵할 정도까지 심각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판결 내리는 건데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나요?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가 왜 거부한단 말입니까? 이거는요. 역사상 대한민국이 단 한 차례도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위헌이라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이건 명백합니다. 상설특검 임명 거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위헌이라는 게 명백합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이것만 가지고는 탄핵 사유에 이르지는 못한다. 위헌이나 탄핵은 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뭐야? 얘는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하네? 향후에 이와 같은 불법 행위를 또 할 수도 있겠네?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자, 여기서 상설특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상설특검은 거부권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상설특검을 발의하면은요, 대통령은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후보 추천 요청이 있으면은 국회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를 추천해야 됩니다. 추천된 후보는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상목도 그렇고 한덕수도 그렇고 이걸 안 했죠. 여기부터 안 하니까 나머지 두 개는 아예 진행 자체를 못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이거 상설특검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하고 되게 비슷하죠.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한 거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규정을 그대로 정면으로 위반한 거고 이거는 상설특검법이라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이거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되면 앞으로 대통령 하는 사람은 국회 말 무조건 안 들어. 무조건 거부하고 배창 튕길 거야. 그래도 돼? 그런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또 만들어?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직무유기로 고소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탄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사유예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탄핵 사유 맞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한덕수가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론 내릴지 모르겠으나 글쎄요. 이거를 빼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빼준다면 이거를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거죠. 즉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헌법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한덕수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다? 바로 내란 부분입니다. 한덕수는 자기가 내란 때문에 탄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내란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내란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자기 딴에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강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내란 방조인지 아닌지
내란 방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은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인지부터 판단해야 되겠죠. 그게 내란이어야지 내란 방조가 성립되잖아. 내란이 아니면 내란 방조 자체가 아예 성립될 여지 자체가 없죠. 그죠? 따라서 한덕수 판결에서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나올 겁니다. 제가 앞서서 한덕수 판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윤석열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내란이 맞다면 탄핵은 기정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24일 날 오전에 선고할 거야. 그러면 그 뒤로 계속 넘어갈까요? 그러면 그 시간을 더 끌 이유가 있나? 사실상 윤석열 탄핵이 거의 이걸로 확정이 되어버리는데 시간을 더 끌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내란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24일 날 오후쯤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란 부분 이 부분은요. 한덕수의 파면 사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탄핵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현재 헌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향배가 드러나면은 굳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겠죠. 아마 지금 언론에서 한덕수 판결이 나면은 윤석열 판결의 방향이 나올 거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한덕수 부분,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딴 건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묘하게 절차상 문제가 걸려요. 뭐? 자,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거부했나요?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이 세 명을 임명 거부했었죠. 이 중에서 조한창과 정계선은 임명이 됐죠. 마은혁만 임명이 안 됐습니다. 자, 문제는 한덕수 탄핵 사건에서 조한창, 정계선은 자기 사건을 맡게 되는 겁니다. 한덕수가 탄핵된 사유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 건데 그 3명 중에 이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이 두 사람이 이번에 헌법재판 심리를 했어요. 당사자인 거야. 그럼 뭐야? 조한창, 정계선 이 두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피, 기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사건이라 나와 관련된 사건이라서 내가 회피하겠다, 기피하겠다. 이거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6명이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6명으로는 판단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솔직히 감이 안 나옵니다. 한덕수 사건이 지금까지 미뤄졌던 이유도 어쩜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한덕수 사건 때문에 윤석열 판결이 미뤄진다고 한 것도 어쩌면 이 부분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돼요. 이건 정말 방법이 없어. 물론 지난번에 최상목의 그 헌법재판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 위헌이라고 결정 내린 게 있어요. 역시 이 두 사람이 영향권 안에 들어 있었지만 그때는 회피 기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피 기피를 안 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회피한다거나 또는 기피 당한다거나 하더라도 방법 없습니다. 이게 제일 저는 걱정돼요. 이것 때문에 일이 틀어지지 않을까. 6명 전원이 다 찬성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삐꾸를 내버리면 이게 애매해지거든. 예,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자,
아, 주사위는 던져줬고요. 뭐 한번 우리 좋은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대해 봅시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날 한덕수 선고 이것만 보면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될 건지 운명이 좌우된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회피 혹은 기피 이게 돼버리면 한덕수는 살아온다고 그래도 살아온 게 아니지. 파면 같은 기각이 되는 거죠. 파면 같은 파면 아닌 그런 예, 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가 실질적으로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탄핵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최상목도 이참에 같이 몰아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0분입니다.